산업혁명의 모멘텀을 계승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합세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적응하기도 만만찮은데 끊임없이 태생하고 부닥치면서 또 신기한 장르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모두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꺼내는데요. 빅데이터와 AI, 로보틱스는 물론이고 IoT, 3차원 프린터와 나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미 가까이 다가온 무인 운송수단까지 4차 산업혁명의 날개는 이미 전 높은 곳에서 날고 있습니다. 분야와 기업의 색채마다 예측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앞서 얘기한 첨단 테크놀로지의 중심축은 분명히 기초과학에서 시작해 심지어 리버럴 아트스까지 다양성의 결합 속에서 새로운 산물이 추출되고 있는데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긍정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시민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분명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어떠한 교육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스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명명이야 짜깁기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과학과 기술, 공학, 인문과 예술, 그리고 수학에 이르기까지 이 중에 뭐 하나 빼놓고서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물건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만 잘 만든다고 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휘어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굳이 예시를 든다면 애플 같은 기업은 스팀의 궁극적 산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스팀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츠, 매스매틱스를 뜻하는 용어로 앞글자를 따서 스팀으로 부릅니다. 과학기술 분야인 스템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고려해 아츠를 추가한 일종의 융합 인재 교육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이 교육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살아간 젊은 친구들의 역량을 길러줄 건데요. 코로나가 불러온 오프라인 교육의 일대 변혁 속에서 뒤틀린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결국 독서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더숲 스팀이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 도서를 출간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시청해보시죠. 오늘도 활발한 에너지를 선보이는 뮤지컬 배우 김미미님과 함께했습니다. 스템이 궁금해요. 스템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꽃의 줄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줄임말이랍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녹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물을 마시려고 수도꼭지를 틀거나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본 적이 있죠? 그렇다면 벌써 스템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와 공학자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 구조, 과정 등을 발전시켜 왔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가요? 질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걸 좋아하나요? 어쩌면 패턴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발견하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봐서 잘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템이 만들어온 세상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과학은 스템의 4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예요. 자연세계의 수많은 이상 야릇한 일을 조사하는 일이죠. 우주에 있다는 외계인을 찾는 일이나 암 치료약을 개발하는 일처럼 그 범위는 끝이 없어요. 과학자는 이론을 검사하여 증명하려고 다양한 실험을 하죠. 우리 삶은 과학과 뗄 수 없어요. 과학이 없으면 집에 불을 켤 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구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조금만 알고 나면 세상 어디에나 과학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템의 4가지 분야. 스템의 다른 분야는 무슨 일을 할까요? 기술은 쓸모있는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에요. 공학은 구조물, 기계 제작과 관련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요. 수학은 숫자와 도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목들이 합쳐져 엄청난 것을 탐험하고 만들어내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추위와 더위 피하기.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 거예요. 낮에는 옷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따뜻한 옷은 단열이 잘 되는 옷감으로 만들어요. 이런 옷감은 우리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사라지게 하죠. 두꺼운 옷감이 얇은 옷감보다 단열이 잘 되는데 공기를 섬유 속이나 여러 겹 사이에 붙잡아두어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열은 고르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뜨거운 표면은 찬 공기를 만나 식고 차가운 표면은 따뜻한 공기를 만나 데워지죠. 우리 몸은 찬 공기를 만나면 열을 잃고 공기를 따뜻하게 해요. 입고 있는 옷으로 따뜻해진 공기를 가두면 열을 비교적 천천히 잃게 될 거예요.
공기를 가두려고 깃털로 속을 채운 이불도 있어요. 같은 원리로 깃털은 새를 따뜻하게 해주죠. 북극곰의 털은 속이 비어서 털마다 공기를 가둘 수 있답니다. 공기만 열을 잘 막는 것은 아니에요.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은 보통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선풍기는 몸 밖의 공기를 움직이게 해줘요. 우리 몸에서 나온 열은 몸 밖의 공기를 덮이지만 선풍기가 그 데워진 공기를 날리고 시원한 공기를 일으켜 우리가 더 많은 열을 잃도록 한답니다. 땀을 흘려도 열을 잃게 되죠.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우리 몸의 열도 빠져나가거든요. 개가 헥헥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혀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열을 잃게 되죠. 얼음이 덜 녹게 하려면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와보니 반쯤 녹은 적이 있나요? 이 실험을 해보면 다음에는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지퍼백마다 얼음을 4개씩 넣고 지퍼백을 닫아요. 에어캡, 천, 신문, 알루미늄 포일로 얼음을 담은 지퍼백 4개를 하나씩 감싸요. 남은 지퍼백 1개는 그대로 둬요. 지퍼백 5개를 실온에 젖어도 되는 화장실 같은 곳에 올려놓아요. 이때 겉면에는 물기가 없어야 해요. 10분마다 지퍼백을 확인해요. 에어캡 등으로 싸지 않은 지퍼백에 얼음이 녹으면 다른 얼음들도 풀어봐요. 첫 번째 지퍼백을 열어 얼음 조각들을 빼내고 그 안에 물을 계량컵에 부어 양을 잰 뒤 기록해요. 다른 지퍼백 4개도 똑같이 해요. 물의 양이 적을수록 얼음이 덜 녹는 것이고 그것을 감싼 재료가 단열이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에어캡이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풀어보아요. 눈밭에 있는 왼쪽 친구와 그의 개가 춥지 않게 옷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을 더 그려보아요. 동물들을 꾸며주어도 좋고요. 무엇이 동물들을 따뜻하게 해주나요? 아침이 보약!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난 적 있나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음식을 달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음식은 여러분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주고 피곤해진 몸을 회복하게 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영양소는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음식에는 영양소가 한 종류 이상은 들어있어요. 빵, 쌀, 파스타에는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과일과 채소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생선, 고기류, 달걀, 콩에는 몸을 회복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쌀, 과일, 채소에는 음식의 소화를 돕는 섬유소가 들어있어요. 기름, 버터, 견과류, 아보카도에는 에너지와 단열 효과를 내는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은 음식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요. 음식이 목을 거쳐 위로 가면 위에서 나오는 특별한 산이 음식을 더 잘게 부숴요. 위벽에 힘센 근육이 식기세척기처럼 음식을 마구 휘저어요. 위에서 잘게 부서진 음식은 길고 구불구불한 창자로 내려가요. 어른의 작은 창자는 길이가 6m나 된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에 있던 영양소가 빠져나와 혈액으로 들어간 뒤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될 준비를 해요. 소화 후 남은 찌꺼기는 큰 창자로 이동해요. 우리는 화장실에서 그것을 배출해요. 웩 소리 나는 소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모형을 쉽고 재밌게 만들어요. 여러분만의 신기한 질척질척 죽탕을 만들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요. 바나나와 비스킷을 으깨서 물, 과즙과 함께 지퍼백에 넣고 밀봉해요. 위가 음식을 휘젓듯이 지퍼백을 몇 분간 꾹꾹 주물러요. 음식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스타킹의 한쪽 다리 끝부분을 묶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작은 창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으깬 음식을 넣어요. 그릇 위에서 스타킹을 꾹 짜서 수분을 빼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장이 영양소를 혈액으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의 도움을 받아 꼬치로 종이컵 한 개의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스타킹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를 컵에 담아요. 이제 화장실에 갈 시간이에요. 종이컵 안에 다른 종이컵을 넣어 음식 찌꺼기가 구멍 밖으로 나오도록 밀어요. 함께 풀어보아요. 접시마다 주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 한 가지씩 섞여 있네요. 어떤 음식인지 찾아낼 수 있나요? 이 접시에 각기 다른 영양소가 든 음식을 그려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요.